이렇게 이제 나빠질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하늘이 준 휴식의 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안경이 똑같은 안경, 지금 쓰고 계신 안경이에요? 카메라에서 저렇게 보여요. 교수님만 믿고 왔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금기어가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안 돼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야, 이게 생일 서가구나. 각 달마다 노벨의학상 수상자들을 기념한 서가였어요. 나중에 또 막 자를 거 자르고 뭐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길게 말해도 쓸데없고 재미없는 거다. 맞아요. 재미없으면 끝까지 못 보죠.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수님만 믿고 왔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은 원체 고급스럽고 재밌게 잘 아니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 안현모님 앞에서 지금 아니, 우리가 할 말을 소리예요, 잘한다고 그 얘기를. 재미진 않아요. 오늘 톡 쏘는 명의들 세 번째 주제죠. 유방암 VCR 함께 보시죠. 이번엔 안암병원이네요. 여기 또 해요? 이걸 해요? 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놀라세요? 주로 7시 반쯤엔 도착해야죠. 7시 반쯤에 도착해서 저 여기 당직실인가요? 네네 차트 보고 연구실이네요. 연구실? 네, 연구실에서 당직도 하시고 이제 8시에 회진을 돌기 시작하면 수술이 8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있는 날은 좀 더 일찍 와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 이렇게 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7시 반쯤 출근합니다. 환자분들 불안한 걸 좀 덜어주게 하는 게 이제 저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권위적이고 근엄한 교수님 스타일보다는 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 하나라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계시니까 학생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다들 저렇게 다니지 말라고 그렇지 않나요? 정 교수님 이 출근할 때도 운동하시잖아요. 자전거 걸어오세요. 타고 오시나? 걸어오세요. 자전거도 타시고. 자전거 아니면 차로 다니는데 어차피 뭐 한 10분 자전거 타면 10분 언저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환자들 또 이상한 거 없죠, 이상한 거. 이거 도라에몽이잖아요, 도라에몽. 저희 식구들이 도라에몽을 좋아해요. 아침에는 이렇게 수술 전 환자, 후 환자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치료 중에 뭐 장염이 심해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치료 중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집에서 쉬면 되겠지만 치료 중에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하루 이틀 정도 보고 해서 그런 분들 열 나는지도 좀 보고 증상 어떤지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20%는 발견 시에 이미 전이가 돼 있어요. 20%는. 그거는 지금 세월이 흘러도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급격히 진행하는 암이 있을 거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종류는 뼈로 잘 가고 어떤 종류는 뭐 간이나 폐로 잘 가고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서 그 암의 특성에 따라서 좀 잘 봐야 돼요. 외래 환자들 오시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차트를 좀 보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네. 주말에 저거 차트 리뷰하러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치기를 잘 합니다. 치료 잘 되고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나빠진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말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되니까 미리 좀 환자 상태도 좀 체크를 하고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는 이렇게 이제 나빠질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재발했습니다, 뭐 종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을 해야 좀 더 이걸 잘 받아들이고 다음 치료를 이끌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뭐 과제를 발표하거나 PT를 하거나 이런 심정으로 하루 전, 이틀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대사를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환자분이 이제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힘들어 하실 거잖아요. 너무 비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쁜 소식을 어떻게 이제 잘 전해서 환자분이 잘 수용하고 또 용기를 내시게 할지 걱정이 좀 많아요. 평소에 그러면 독서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독서는 시간 되는 만큼만 네. 합니다. 네. 저희 안병원 앞이네요. 폐경은 몇 살쯤 되신 거예요? 지금 한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이제 친척 중에 치료를 받으러 혹시 왔습니다. 암 치료 받았거나 일찍 돌아가신 분 혹시 계세요? 안경이 똑같은 안경 지금 쓰고 계신 네. 안경이에요? 카메라에서 저렇게 보이네요. 이모, 고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가족력부터 철저하게. 네. 그래서 유방암 환자의 한 10% 전후에서는 네. 이제 유전성 암 환자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처 모르고 이제 지내시는 가족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성 암이 있다고 진단된 가족은 이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유전 상담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바로 동생이 가서 검사했는데 똑같이 유방암 진단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도 다르고 또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 담배 하실까요? 담배는 아예 해본 적 없고요. 술은 뭐 맥주 한두 잔. 근데 이제 유방암은 좀 술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제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네. 거 들어보니까 워낙 뭐 술과 담배는 건강의 최대 적이긴 한데 유독 유방암이 술이랑 더 밀접한 관련이 있나 봐요. 유방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는 심혈관에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네. 또 뭐 친구들과의 사교나 교제를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암을 진단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금주를 꼭 하시라고 한 잔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 방울도요? 한 방울도. 왜냐하면 술을 거의 날마다 드시는 경우에 유방암 발생 확률이 한 통계적으로 15%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서는 한 잔만 더 먹어도 먹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는 이제 재발이나 새로운 암의 발생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암을 진단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금주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하면 여성들만 걸리는 거라고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엔 또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실제로 그 조정석 씨 나왔던 질투의 화신이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좀 깰 수 있었는데 남자 유방암 환자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쉽게 설명하면 여성 유방암 환자 100명이 걸렸을 때 남성이 한 분 걸리는 거거든요. 100대 1의 비율이라서 아주 적진 않죠.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여러 분 정도 오시니까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의 문제는 유방암이라는 인식을 못 하니까요. 그냥 혹이 만져지나 뭐 여유증인가 이러다가 이제 늦게 검사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좀 더 병기가 높아요.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치료 뭐 생존율이나 이런 건 다 똑같기 때문에 조기만 빨리 오시면 남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더 걱정하거나 그러실 건 아니죠. 근데 여성에 비해서 남성 유방암의 경우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남성형 유방암도 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술은 남자든 여자든 네.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분들이 냄새도 맡지 말라고. 냄새 맡으면 또 마시고 싶어지니까. 그러니까 냄새도 네. 맡지 말라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피부를 침범했을 때는 병기를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기 정도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제 완전 절제를 당연히 하고 어머. 또 겨드랑이도 깨끗하게 수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많이 아마 진전된 거구나. 네, 상당히 사람들이 진행이 먼저 됐는데 하고 잘 모르셨습니다. 예, 예. 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 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하면 예후가 그만큼 나쁠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게다가 유방을 전절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 치료 계획. 따님하고 같이 오신 건가요, 네. 환자분이? 따님하고 한 오셨어요. 60% 이상의 환자가 근데 보통은 이제 혼자 병원에 진단 시에 오시면 굉장히 당황하시고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잘 받아들이거나 인지가 안 되시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동행하셔서 또 앞으로 치료 여정을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생전 처음 듣는 소리 들을 거잖아요. 2기, 3기인 경우에는 이제 항암을 먼저 일단 해서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탈모가 생겨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떨어지는 많이 떨어지는 환자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사람마다 좀 속상하겠다. 달라요. 어떤 이렇게 초반에
집중적인 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가능하시다면 직업 활동을 쉬시고 또 이 시간이 또 하늘이 준 휴식의 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 네, 회복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셔서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직업 활동을 일부라도 유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조금 마음이 더 놓이네. 네, 네. 그래. 유방암 환자들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 교수님 뵈면 너무 편안하게 느낄 것 같아요. 또 아, 여자 그럴까요? 교수님이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수술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실 분은 좌측 유방암인데요. 근데 암이 하나가 아니라 좀 넓게 있어가지고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시집도 안 간 젊은 여성분이시고 또 다행히 암이 미혼 심한 게 여성. 아니라 자잘하게 넓게 있어서 오늘은 전절제 하면서 성형외과랑 협진해 보건수를 할 예정. 닥터 from 사우디. 안녕하세요. 네. 헤딜 from 사우디 아라비아. 아, 펠로우로 외국인 분이 계신 거예요? 요새는 해외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정승필 교수님한테 배우려고. 아니 한국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네. 특히 수술은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실제 수술방에서. 그쵸, 직접 와서 외국인들은 봐야죠. 우리나라에서 그 임시로 면허를 주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서 같이 수술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해서 논문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술은 한 얼마나 걸릴 수술이에요? 이게 이제 유방암을 포함해서 유방 조직을 제거하는데 2시간. 그리고 이제 그 복원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재건 수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보형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분이 하시는구나. 자가 조직 중에서 저랑 햇살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재건하시는 사용하는데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환자분은 나이도 젊으시고 보형물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셔서 보형물을 이용해서 유방 재건 수술을 시작하려고 보형물이 합니다. 요즘에는 잘 나와서 문제가 없나 보구나. 야,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건 줄도 저는 몰랐어요. 쉬었다가 해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깔때기 모양으로 뭘 넣네요. 절개를 이제 조금 최소화해서 해서 글로 큰 뭘 보형물을 집어넣는 올려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절개한 쪽으로 이제 보형물 넣어야 되는데 저게 보형물이에요? 네네. 원래는 한 7cm 째야 되면 저 깔때기를 넣어서 하면 한 4cm 정도만 째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저게 이제 실리콘이라서 그 모양이 변형이 가능합니다. 놀랍다. 이제 어둑어둑해졌어요. 배달 음식인가요? 예, 저희 저녁밥. 이게 뭐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 찜. 나도 좀 가르쳐줘. 람보르기니다. 누가? 근데 중앙 군침 누가? 이 박은 사람. 우리 아는 사람들 아니야? 뭐야? 또 왔다 빨리. 외과는 의국에 모여서 저렇게 식사하세요? 각 분과별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구나. 저 뒤에 제주도 보이죠? 네네. 제가 제주도 학회 갈 때마다 오. 하나씩 사와서 돌하루방이요? 돌하루방을 수집하세요? 그거 갖다 놓으면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진료실에 갖다 놔야겠어요. 환자분들이 제주만 사랑한다고 하는 제주도를 고향이세요? 아니요, 저희 이제 세미나가 있을 때 저렇게 사갖고 오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찬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반찬 놓고 드시는 것 같은데? 고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외과라서. 너무 안 돼. 너무 움츠면. 오늘따라 왜 그래? 당직을 서야 되니까 꼭 이 팀이 아니라 각 분과에서 이렇게 한 명씩 남아서 당직을 쓰죠. 그래서 뭐 위장관외과에 이분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분을 이렇게 턴을 하니까. 랜덤입니다. 네. 조합이 어떻게 될지. 근데 마침 오늘 이렇게 딱 이렇게 우중충하게 됐네요. 일이 늦게 끝나는 선생님들 와서 식사를 하시고 오늘은 다들 학회 때문인지 그런 분들 거의 없네요. 아까 5시 반쯤에 다 튀어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녁에 한번 모이면 되게 위로가 돼요. 쟤도 있구나. 쟤도 집에 못 갔구나. 그래도 이 멤버에 따라서
그날 분위기가 틀려. 오늘 칙칙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 정승필 교수님이 있으면 이게 자리가 돼요. 정승필 교수님 오면 출석률이 좀 괜찮아요. 친목 도모가 잘 되는 거. 그걸 중요시하거든요. 다들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야, 나는 분량했어. 빨리 해봐, 빨리. 님 전화하는 것만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저는 전화 받고 뛰어나가는 걸 보여드리고 그냥 제일 불리한 것 같아요. 환자들 옆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지. 이 사람들. 저는 우울해요. 우울해서 저도 애기 보러 가고 싶어요. 난 이현영 선수가 애가 100일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2주도 안 돼요. 그래서 못 잘하고 있지. 주로 외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필수 의료 좋아하고 단직을 잘 넘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금기시 되는 것들이 있죠. 아주 과학적이지 않고 미신이야 미신에서 뭐 하나만 보면 환자가 많이 오면 안 되니까 환자 오늘은 환타라 그러거든요. 환자를 탄다. 그래서 환타를 먹으면 안 돼요. 네, 환타를 먹지 않습니다. 음식에 어떡해요. 절대 떡 들어간 음식 안 시켜요. 떡은 왜요? 너무 힘들었다. 네, 상황이 되게 엉망진창으로 힘들었다. 떡이 되게 힘들었다. 네, 이런 네, 뜻이구나. 그리고 있죠. 뭐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데 웬일로 차가 안 막히지? 그러면 차 막히잖아. 그 말로 뱉자마자. 그래서 우리도 병원에 있을 때 야, 오늘 참 뭐 좋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뭐 응급실이 오늘따라 좀 절대 뭐 이런 말 언급을 하면 안 돼요. 적든 많든. 당시인데 저 응급실 환자 열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든 많든 언급을 하지 말고 누가 부정탈까 봐. 경솔하게 언급하면 빨리 퇴퇴퇴 하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나름의 또 징크스 같은 게 있으시구나. 응급 환자가 없으시네요 진짜. 응급 환자가 없으시네요 진짜.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입방정 떨면 안 돼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금기어가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우리 뭐 미역국 먹으면 시험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나름의 미신이 있나 봐요. 또 다른 뭐 금기시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거 있을까요? 내과 교수님들은 있나요? 아니 뭐 똑같습니다. 외과랑 이제 환타. 환타 절대 안 먹습니다. 당직하는 날. 저희도 금기어. 뭐 환타랑 떡 네. 아주 떡이요? 대표적인. 몰랐어요. 근데 와 아무것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떡을 돌리면은 근데 병원마다 다르니까요. 네. 떡은 이제 병원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환타는 전국에 동일합니다. 진짜요? 와 몰랐어요. 환타를 선물하면 안 되는구나. 아닌 게 아니라 환자분들 중에 이제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떡 가져오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저희 외래 간호사님들은 근무 시간 내에는 절대 안 드세요. 철저하게 지키시네요. 네, 그래서 근무가 끝나면 나눠 드세요. 몰랐어요. 선생님 이러고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응급 환자가 발생한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뭘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흑마늘을 드셔도 되는지. 흑마늘이 비싼 마늘이에요? 흑마늘 맛있어요. 힘을 줘야 되니까. 오 잘해. 둘, 셋.